네, 안녕하십니까. 베슬 AI의 CTO 전지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 앞에서 안자만 대표가 소개해주신 이제 MLO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이어가지고 조금 더 사례 중심의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머신러닝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MLOS를 도입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 혹은 이제 그 이전에 MLOS 도입 전에 겪어졌을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그 베슬 AI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머신러닝 백그라운드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데브옵스에 가까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라는 이제 쿠키런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수백만 혹은 천만 정도 규모의 매치메이킹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혹은 크래프톤에서 정말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고, 구글에서 이제 구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하는 팀의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큰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뭔가 그 가치를 창출할까라는 토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베슬 AI에 조인해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젠다 간단히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 내용은 이제 앞에 좀 전반적인 내용에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제 CI/CD 파이프라인에 중심된 내용을 소개드릴까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계시거나 어느 정도는 실행하고 계시고, 고민이 ML팀의 뭔가 연구개발 과정이 지금 너무 뭔가 손으로 하는 게 많고 오버헤드가 크고 실제로 모델링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집중력이 분산돼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파이프라인 자동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할지, 어떻게 우리의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더 쉽게 재현하고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그 배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궁금하신 데모나 유스 케이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CI/CD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청중분들 중에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혹은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서비스의 뭔가 통합과 배포 과정을 컨티뉴어스하게 지속적으로 자동화하는 과정을 일컫는데요. CI/CD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머신러닝에서는 대체 왜 CI/CD가 필요한 거예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 티피컬한 이제 머신러닝 조직들, 특히 이제 ML이라는 컨셉을 뭔가 처음 도입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규모가 작고 아직 실험을 하는 단계니까 모든 걸 손으로 돌리죠. 그냥 로컬 환경에서 돌려보고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머신러닝이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품이나 조직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이제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지금 이제 모델을 뭔가 돌려가서 뭔가 돌아가는 거 알겠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를 해서 모델을 좀 더 최적화하고 싶은데, 내가 수많은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하나하나 손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뭔가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넣어주는 과정을 뭔가 좀 자동화해보자 같은 거를 앞에 도입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넘어가면은 어 내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이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켜 보고 싶고, 이렇게 뭔가 학습하고 싶은 모델의 종류라든지 혹은 데이터셋의 규모라든지 이렇게 프로젝트의 이제 복잡도가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뭔가 해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넘어가서 내가 이제 모델링 작업은 끝났고 배포를 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배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모델을 손으로 어떻게 배포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짜놓고 그거를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해요. 이제 슬슬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가 하나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조직을 확장해 볼까?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장해 볼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모델에는 다른 데이터셋으로 밸리데이션을 하고 싶고, 이 모델은 이제 다음 배포 사이클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뭔가 운영과 지속이 불가능한 복잡한 프로세스가 뭐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종종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CI/CD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잘 만들어진 뭐 GPT-3 혹은 뭐 비쿠나 혹은 뭐 최근에 메타에서 나온 뭐 세그마트 애니띵 같은 뭐 좋은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그냥 우리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시켜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러합니다. 물론 그러하지만은 실제로 코드 뒤에 숨겨진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가공하고 적재를 할지 혹은 학습의 결과물을 어떻게 기록하고 정리를 할지, 뭐 자원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제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할 것인지 같은 모델링 작업 이외의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존재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뭔가 사람의 손으로 하기에는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조직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AI 서비스, 점점 더 많은 머신러닝 플랫폼, 머신러닝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고 싶다면은 이거를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를 하려는 니즈가 발생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가설을 굉장히 빠르게 실어하고 배포를 하기 위한 자동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CI/C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저희 이제 안전한 대표가 설명해 주신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파이프라인의 뭔가 정의와 관리를 머신러닝 조직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조직이 직접 파이프라인의 정의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머신러닝이 세상에 오기 전에 뭐 기존에 이제 되게 컨벤셔널한 서비스를 운영하던 데브옵스나 플랫폼 조직에서는 많이 하던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뭔가 서비스가 뭐 빌드되고 배포되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모니터링하고. 근데 머신러닝 조직 내부에서 모델을 뭔가 만들어내서 내가 이 모델을 이제 배포하고 운영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조직 바깥에 있는 뭔가 데브옵스나 혹은 서버 엔지니어들에게 물론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게 결국에는 다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그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실수나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잡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버헤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머신러닝 조직이 직접 파이프라인의 정의를 뭔가 관리하고 수정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게 코드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혹은 여기 오른쪽 끝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GUI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실제 데브옵스 혹은 플랫폼 조직은 머신러닝 조직에 사용할 파이프라인 자체를 운영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뭔가 ML 조직의 아이터레이션 사이클과 그 다음에 플랫폼 조직의 뭔가 플랫폼 운영을 분리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프라인의 중요성, CI/CD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대체 조직에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돼? 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실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의 규모가 이제 이 정도로 복잡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저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케스트레이티드 익스페리먼트라는 부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뭔가 실험을 돌리고 모델링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혹은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뭐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 CI에 해당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가 푸시되었을 때 모델이 빌드되고 학습이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레이어에서 그 실제 이제 서비스에 사용할 데이터를 뭔가 추출하고 그 가공하는 피처 스토어 레이어. 그다음에 모델을 실제로 뭔가 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뭐 밸리데이션 과정, 마지막으로 그 모델을 서비스하는 레이어까지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 많은 프로세스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뭔가 FM대로 제대로 했을 때의 복잡도인 것 같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를 뭔가 지금 상태에서 다 구현하자면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비교적 단순하고 매뉴얼하지만은 잘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해졌죠. 왼쪽이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영역, 데이터를 적당히 가공하고 추출하고 모델을 돌려보는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뭔가 어디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이제 그 레지스트리에서 모델을 꺼내서 실제로 돌아가는 요 과정 하나 한 번을 자동화시키는 게 약간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초기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뭐 어떤 양상일지 뭐 상상 키워드로 좀 상상을 해보면은 일단은 뭐 특히 이제 그 조직의 이해관계자 혹은 의사결정자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래서 머신러닝 도입하면은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뭔가 내가 그 지금까지 고객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학습을 시켰을 때 실제로 뭔가 비즈니스 임팩트로 이어지는 그게 뭐 성능의 개선일 수도 있고 추천 같은 시스템의 성능 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고객이 할 수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을 이네이블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시스템 인재 풀로 가능할지 가설 검증에 집중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설 검증에 집중하시는 동안에는 뭐 MLO 쓰고 뭐고 뭐 솔직히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라도 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자동화나 고도화가 비교적 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ML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고 이거는 지금 비즈니스 임팩트가 뭔가 날 것 같아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결정하는 이 시점부터 이제 MLOps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지금 참석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앞의 그 가설 검증하는 단계는 지나오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머신러닝 팀을 확장하고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재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실행 환경을 표준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뭔가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 같은 이제 뭔가 코드 형태로 나는 무언가로 이제 학습과 배포를 관리하고 이제 실험 기록과 모델을 뭔가 버전별로 저장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재현 가능성까지 달성하신 다음에 그 도전하시게 될 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까지 뭔가 챗봇의 형태로 수집한 그 LLM, 그 사람의 뭔가 그 챗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챗봇을 뭔가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뭔가 수집을 해가지고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셋의 형태로 만들고 그 데이터셋으로 뭐 라마나 비쿠나 같은 이제 작은 뭐 모델들을 돌려보고 그 모델을 파인 튜닝 해가지고 네, 챗봇 뭐 전용의 이제 파인 튜닝 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동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코드나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을 때, 뭐 데이터는 꾸준히 이제 쌓일 것이고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ML팀에서 수시로 개선이 있을 건데 새로운 코드나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새로운 모델의 학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자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는 뭔가 개발 환경에서 뭐 어떻게든 뭐 만들고 띄우고 돌리는 과정이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실험 환경과 운영 환경을 분리하는 시점이 이때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이 자동으로 돌아간 건 달성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파이프라인 자동화라는 이제 토픽에 집중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머신러닝으로 임팩트를 실제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머신러닝 조직의 존재 가치가 입증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머신러닝 조직이 그 굉장히 빠르게 이제 스케일아웃해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조직에 만드는 임팩트도 키우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의 확장을 자동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머신러닝 팀이 뭔가 서버 엔지니어나 인프라 엔지니어 같은 기존의 다른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도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 조직은 뭔가 연구와 개발에,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플랫폼 조직은 파이프라인 플랫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분리를 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뭔가 머신러닝 아이디어 뭐 지금은 뭔가 이미지 기반의 생성 AI 챗봇이지만은 나중에는 뭐 멀티모달, 음성, 3D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거고 혹은 고객의 데이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 수집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정말 샘솟게 될 건데 그런 아이디어를 뭔가 사람의 손으로 뭔가 거치게 돼가지고 중간에 한번 멈추는 것 없이 빠르게 실험이 돌아가도록 자동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단계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서대로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것을 사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머신러닝 팀이 뭐 2명, 3명 이 정도인데 우리는 2명, 3명이 열심히 일할 거니까 파이프라인 플랫폼 만들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전형적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 내가 속한 현재 머신러닝 조직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뭔가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동화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자동화를 했을 때 내 지금 머신러닝 조직이 만들어내고 있는 임팩트가 얼마나 더 커질지에 따라서 적절한 단계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이프라인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정제부터 뭔가 학습, 검증, 배포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설명을 앞에 했으니 이제 가볍게 이제 넘어가 보면은 어,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제 파이프라인의 메인 화면 이제 여기서 뭐 각각의 과정들 뭐 레이블링과 이벨루에이션, 프리프로세스 같은 과정들을 이제 한눈에 뭔가 볼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 그리고 그 대시보드에 이제 한 과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의 뭔가 구조와 실제 실행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그리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의 정말 디테일을 이제 세세하게 소장할 수 있는 이제 시각화된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소위 말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의 스텝을 선택해서 수정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의 실행의 로그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이프라인의 정의를 결국 이제 GUI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지만 사람이 뭔가 직접 수정하고 뭐 할 수 있는 도구지만 구체적으로는 이것만으로는 그 조직이 확장할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뭔가 코드의 형태로 남고 버전 관리가 되어야지만 그 자동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저희가 하반기 이제 업데이트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그 기능인데요. 이 파이프라인 스펙이라는 형태로 이 파이프라인의 각각의 뭔가 순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정의를 하고 배포를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코드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이 정의가 되고 또 그러면은 사실 파이프라인을 수정한다라는 개념이 기존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뭔가 UI를 하나하나 뭐 손으로 수정하는 거였다면은 뭐 정말 자동화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의 일부 코드를 수정했을 때 그 코드가 여기 실제 그 파이프라인에 뭔가 배포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코드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이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 같은 ML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코드라는 뭔가 버전 관리가 가능하고 그 기록으로 남는 매체를 통해서 머신러닝 조직과 인프라 조직이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조직이 인프라 조직의 도움이 없이도 이 코드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수행할 머신러닝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파이프라인화하는 그래서 플랫폼 조직은 이 플랫폼을 잘 운영하고 뭔가 확장 가능하게 만든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사실 뭐 서버 엔지니어나 플랫폼 엔지니어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제 저런 것들을 뭐 랭귀지 모델로 잘 추상화를 해서 뭐 요렇게 돌아가는 파이프라인 모델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게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저런 코드로 번역이 되고 그 코드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되는 뭐 그런 것들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저희 뭐 소개 위주로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데 이제 실질적인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들어가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작년 테슬라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이제 설명한 그림인데요. 뭐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제 테슬라가 그 카메라로 찍어낸 이미지 인풋,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피처란 걸 뽑아내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자율주행에서 집중해야 되는 뭔가 그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런 피처가 뭔지 이제 잡는 어텐션 레이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는 이제 뭐 결정 기반적 모델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모델들이 복잡한 레이어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럼 그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인풋 아웃풋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미지의 형태로 촬영한 인풋이 뭔가 피처 제너레이터 모델로 들어가고 피처 제너레이터 모델이 이제 만들어낸 피처가 다음 모델의 학습에 들어가고 이렇게 각각의 단계들이 복잡하게 파이프라인된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협업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연구 조직에서 마침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공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 머신러닝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 차량에서 수집된 정보를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프리프로세스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피처를 이제 제너레이트하는 과정, 여기서 큐레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큐레이팅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상황은 예를 들어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여기 앞에 뭐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이제 레이블링하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레이블된 실제 이제 잘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이벨루에이트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전체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의 단계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형태로 정의를 하고 이제 풀어 나가면은 그 전체적인 이제 에메로스 프로세스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완성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서 약간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중간에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사실 요즘에는 이런 레이블링도 뭔가 자동화 해주는 툴이 없진 않지만은 결국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레이블링 과정은 뭔가 사람이 실제로 뭔가 개입을 하고 이제 풀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과정조차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까지 준비가 돼 있고 뭔가 레이블링 팀에 연락을 해서 레이블링 해주세요 같이 사람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플랫폼 위에서 쉽게 뭐 레이블러 혹은 모델링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기 왼쪽 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약간 잘렸는데요. 네, 데이터 프로세스, 큐레이션, 레이블링, 트레이닝, 이벨루에이션이라는 각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각 영역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뭐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가 되려면 사실 사람이 뭔가 프로젝트 매니저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뭐 지금 이 일 이렇게 돌아가요라고 전파하는 거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중앙화된 대시보드 위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팀의 코드를 저희가 뭔가 컨벤셔널한 API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발팀의 코드를 마치 중앙화된 코드 리포지토리에서 관리를 하듯이 뭔가 머신러닝 조직의 실험과 모델도 마찬가지로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되고 파이프라인의 형태로 해석이 되고 그게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실제로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이라는 복잡한 연구개발 과정을 잘 리듀스하고 풀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앞에서 협업한 이제 자율주행 그룹도 저희 이제 베슬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풀어낸 사례가 있는데, 저희 이제 파이프라인 기능을 점차 좀 일반 고객들에게도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QR 코드 사인업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베슬 파이프라인 웨이트리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이런 파이프라인 기능이 우리 조직에도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조직도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뭔가 좀 더 자동화하고 확장하고 싶어라는 니즈가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살펴보시고 웨이트리스트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